여러분, 오늘은 클로본 뉴스 4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 3건이 8월 6일 하루에 나왔습니다. 하나씩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월 10일 증권가 리포트입니다. 클로봇이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줄여서 DLS, 지분 100%를 인수해서 로봇 SI 기업으로 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시스템 통합 회사를 사서 몸집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8월 6일 전략 분석 기사입니다. DLS를 인수한 뒤에도 하드웨어는 직접 안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승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사들인 그 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같은 날 나온 사업 뉴스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과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실증 협약을 맺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클로봇이 주관기관입니다. 네 번째, 역시 같은 날입니다. 정부가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4% 넘게 올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가 아니라 정부 발표가 만든 상승입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바뀌는 이야기 둘, 실제 사업 하나, 그리고 주가 이야기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4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주가부터 위치를 잡고 가겠습니다. 8월 6일 오전 9시 43분 기준 32,550원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4,100원, 14.61%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른 게 클로봇만이 아닙니다. T로보틱스가 5.55%, 코스모 로보틱스 2.26%, SPG 0.46%, 엔젤 로보틱스 0.43%, 레인보우 로보틱스 0.21%, 로봇주가 같이 올랐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클로봇이 유독 크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런지가 오늘 영상에서 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가 황소입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코스닥 클로봇입니다. 오늘 영상은 차트가 아니라 뉴스만 가지고 갑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지금 사업 구조가 바뀌는 중이라 그 구조부터 정확히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 종목에서 날짜가 확정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회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잡아야 오늘 내용이 전부 이해됩니다. 클로봇은 로봇 자율주행과 관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을 쏜두리는 회사입니다. 제품이 2개입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 다른 하나는 이기종 로봇 관제 시스템 크롬스입니다. 여기서 이기종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어하는 겁니다. 이걸 RCS, 로봇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순찰, 이송, 물류, 제조 현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RCS를 독립 솔루션으로 사업화한 뒤 물류 자동화 시스템 통합 영역까지 확장하는 사례는 사실상 클로봇이 유일하다. 이 문장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오늘 4건의 뉴스가 전부 여기서 갈라져 나옵니다. 산업 배경도 짧게 깔고 가겠습니다. 클로봇 관계자가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류 자동화 시장은 지금 큰 전환점에 있다. 과거에는 컨베이어와 자동창고, AGV 같은 개별 설비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과 자동화 설비, 창고 관리 시스템, 작업자와 운영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최적화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해외도 같은 방향입니다. 로봇 하드웨어만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워지면서 AI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현장 데이터와 시스템 구축 역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스킬드 AI가 지브라 로보틱스의 로봇 자산을 인수한 것도 같은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산업의 방향은 이 회사가 서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언제 숫자가 되느냐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6월 10일 로보신문 기사이고 IBK 투자증권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클로봇, 로봇 SI 업체로 진화 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클로봇은 주식회사 두상으로부터 물류 시스템 통합기업인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DLS 지분 100%를 인수해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금 얘기가 중요합니다. 인수대금 전액을 유상증자로 조달합니다. 클로봇은 지난 4월 3일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의 21.98%에 달하는 주주 배정 후 샬원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 예정 발행 가액은 36,400원이고 상장 예정일은 9월 7일입니다. 그럼 DLS를 왜 사느냐? 시너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DLS는 자체 개발한 창고 관리 시스템 WMS와 창고 제어 시스템 WCS를 기반으로 자동 저장 검색 시스템, 고속 셔틀, 무인 지게차, AMR 같은 자동화 설비를 제어하는 기업입니다. 아성다이소 세종 온라인 센터가 약 1,100억 원, 양주 허브 센터가 약 1,620억 원 규모였고, 쿠팡과 나이키 등 대형 물류센터 자동화 프로젝트 이력을 포함해 300개 이상의 고객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핵심은 이겁니다. 클로봇의 RCS 기술에 DLS의 WCS 역량이 결합되면 이동형 로봇과 고정형 설비를 단일 시스템에서 통합 제어하는 물류센터 완전 자동화 솔루션 구현이 가능해진다. 첫 번째 뉴스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클로봇은 움직이는 로봇을 제어하고 DLS는 고정된 설비를 제어합니다. 둘을 합치면 물류센터 전체가 하나로 묶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석입니다. 기술 논리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시너지 설명이 아니라 그 아래 문장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IBK 투자증권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상증자 완료 전까지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우려가 단기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DLS 인수 마무리 및 합병 시너지 가시화 시점까지는 단기 변동성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수를 긍정적으로 본 증권사 본인이 단기적으로는 조심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주가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21.98%입니다. 5분의 1이 넘습니다.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 지분은 희석됩니다. 여기서 등급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단단한 건 공시로 확인되는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그 다음이 회사가 발표한 원자력환경공단 협약입니다. 그 다음이 증권사 추정, 그리고 회사의 내년 흑자 전환 목표입니다. 가장 아래가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입니다. 첫 번째 뉴스에 대한 제 결론입니다. 이 인수는 방향은 맞는데 그 대가를 주주가 먼저 치르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지금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 관심만 두고 계신 분, 댓글로 어느 쪽인지 남겨주십시오. 뒤에 케이스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8월 6일 녹색경제신문 기사이고 오늘 4건 중 정보량이 가장 많습니다. 제목이 하드웨어 비종속 전략, 소프트웨어 코어 승부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로봇은 DLS 인수 이후에도 특정 자동화 장비를 자체 생산하거나 제조 설비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 최적의 장비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멀티벤더 전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기사에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자기 하드웨어를 만들면 그 판매에 사업이 종속됩니다. 둘째, 외부 조달을 유지하면 고객사 환경과 예산에 따라 다양한 폼팩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비 입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산 설비와 재고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 부담을 줄입니다. 배경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 이동 로봇과 협동 로봇 같은 표준화된 로봇 하드웨어의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모든 장비를 자체 개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드웨어 소싱은 자회사 로아스가 담당합니다. 로아스는 지난해 매출 27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구조를 유지했고 유니트리와 유니버설 로봇, 어자일 로봇, 티라 로보틱스 등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들인 회사 DLS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DLS는 지난해 매출 658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7%입니다. 같은 기간 현대무백스의 영업이익률이 7.7%입니다. 격차가 큽니다.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DLS의 매출 원가율이 2024년 81.6%에서 지난해 87.6%로 올랐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8.4%에서 12.4%로 떨어졌습니다. 탄관비를 아껴서 영업 흑자는 유지했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채산성은 나빠진 겁니다. 두 번째 뉴스의 핵심입니다. 전략은 명확한데 사들인 회사의 마진이 얇습니다.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마진이 얇을 수밖에 없는지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DLS는 자체 생산 설비가 없어서 고정자산 부담은 작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장비 구매비, 외주 공사비, 설계와 설치, 시운전 비용이 전부
전부 매출 원가에 반영됩니다. 장비를 먼저 사놓고 외주비를 지급하고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분 부담도 생깁니다. 그리고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는 입찰 과정에서 하드웨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장비 제조사가 확보하는 이윤이 조달 가격에 이미 포함된 만큼 이를 다시 고객에게 공급하는 SI 기업이 장비 판매만으로 높은 마진을 남기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두산그룹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매출에 밑단을 깔아주던 그룹 내부 물량 확보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 답은 뭐냐? 기사가 답도 제시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얻는 겁니다. RCS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버전 업데이트, 로봇 증설에 따른 추가 사용료, 운영 최적화 기능, 이런 걸로 구축이 끝난 뒤에도 매출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코멘트도 나옵니다. 클로봇의 서비스를 DLSA 프로젝트에 탑재하면 수주 금액이 최소 15% 이상 상승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모델의 강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뉴스에 대한 제 결론입니다. 지금은 숫자보다 설득이 먼저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잠깐 케이스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 9월 7일 신주 상장을 반드시 캘린더에 표시해 두십시오. 증권사가 직접 희석 우려를 언급한 사안입니다. 둘째,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 확인해야 할 건 인수 완료 자체가 아니라 합쳐진 뒤에 실제로 수주가 나오느냐입니다. 셋째, 아직 안 들어가시고 보고 계신 분. 이 회사는 지금 구조가 바뀌는 중입니다. 바뀐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시점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8월 6일 파이낸스 스코프 기사입니다. 클로봇이 지난 3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명은 고위험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다종 로봇 운영 실증 사업입니다. T로보틱스, 경북 ICT 융합산업진흥협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2026년 한국로봇사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모명이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입니다. 둘째, 클로봇이 이 사업에서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여가 아니라 주관입니다. 어떤 로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실내,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 인수 저장 건물 안에는 세종 4대가 투입됩니다. 최대 2톤급 무인지게차 1대와 자율주행 로봇 2대가 병렬로 운영되고 육축 산업용 로봇 1대가 이송된 드럼을 처분 용기에 정밀 적재합니다. 실외 지상지원 시설에는 세종 3대가 배치됩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1대가 평탄한 보행로와 차도에서 화재와 쓰러짐 사고를 탐지하고 편심 자율주행 로봇 1대가 중간 험지에서 유해가스 누출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사족 보행 순찰 로봇 1대가 복합 험지 구역에서 24시간 무인 경계 감시를 수행합니다. 합쳐서 6종 7대입니다. 이걸 클로봇의 크롬스가 하나의 그리고 확장 계획도 나옵니다. 이 실증을 통해 향후 원전 해체, SMR 같은 고위험 원자력 산업시설로 확장 가능한 운영 데이터와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기종 통합관제가 실제로 뭘 하는 건지 이 사업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분석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 계약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증 사업이고 업무 협약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매출을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레퍼런스입니다. 관제 소프트웨어라는 건 실적을 보여줄 현장이 있어야 팔립니다. 우리 시스템 좋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서 6종 7대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인용기사 하단 관련 기사 목록을 보면 비슷한 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4월 전라남도 업무협약, 5월 공공체육시설 청소로봇, 5월 사족보행 로봇 스팟 20억 수주, 7월 산자부 AI 지하구조물 점검 로봇 62억 과제, 그리고 8월 이번 원자력 환경공단 실증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부 공공과 정부 과제입니다. 참고로 이 목록은 관련 기사 제목 기준이고 개별 계약 조건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뉴스에 대한 제 결론입니다. 지금은 매출 규모보다 적용 현장 수가 중요한 단계이고 이 회사는 그 현장을
판매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8월 6일 아이뉴스24 특징주 기사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클로봇이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 발표에 장 초반 1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43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100원, 14.61% 오른 32,550원에 거래됐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날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정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겸 정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구조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핵심 분야인 피지컬 AI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산업에 피지컬 AI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콜드오픈에서 말씀드린 대로 T로보틱스 5.55%, 코스모 로보틱스 2.26%, SPG 0.46%, 엔젤 로보틱스 0.43%, 레인보우 로보틱스 0.21%, 로봇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건 그날 시장 반응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지 개별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네 번째 뉴스의 핵심입니다. 이건 회사 재료가 아니라 섹타터 재료입니다.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재료에 로봇주가 다 올랐나는데 클로봇이 14.61%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0.2%에서 5%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정부 발표의 키워드가 피지컬 AI였습니다.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AI를 물리적 현장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클로봇이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서로 다른 로봇을 소프트웨어로 묶어서 현장에서 돌리는 것. 정책 문구와 사업 내용이 겹칠수록 시장은 크게 반응합니다. 그게 이날 차이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발표에 예산 규모가 없습니다. 클로봇에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금액을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재료로 실적을 계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에 대한 제 결론입니다. 정책 기대감이 만든 상승은 기대가 식으면 되돌아옵니다. 그날 왜 올랐는지를 알고 계셔야 그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건을 다 봤으니 합쳐보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일정입니다. 4월 3일 유상증자 결정, 6월 10일 IBK 투자증권 미포트, 8월 3일 원자력 환경공단 협약, 8월 6일 정부 정책 발표와 14%대 강세. 그럼 이걸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종목은 축이 3개인데 세 축의 시간표가 전부 다릅니다. 첫 번째, 구조축입니다.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 DLS 지분 100% 인수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고 그 자금은 전액 유상증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가 확정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9월 7일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두 번째, 실적축입니다. 이건 내년입니다. 사들인 DLS의 영업이익률이 1.7%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18.4%에서 12.4%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내년을 흑자전환 목표 기점으로 삼고 있고 2028년부터 흑자 폭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급축입니다. 이건 이미 반응했습니다. 8월 6일에 정책 발표로 14.61% 올랐습니다. 구조는 지금 바뀌고 실적은 내년을 보고 주가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전부 시간표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럼 이 셋이 언제 만나느냐? 회사가 답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양사 솔루션을 결합해서 업셀링된 프로젝트 수주 사례를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CS를 얹은 수주가 실제로 나오는 순간 세 축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여기까지 뉴스 4건을 각각 뜯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평단가가 얼마인지,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응은 어떻게 잡느냐? 오늘은 뉴스 기준이니까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확인 조건은 9월 7일입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증권사가 직접 희석 우려를 언급한 사안이니 이 시점 전후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2차 확인 조건은 DLS 인수 종결 공시입니다. 회사는 이달 중 마무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3차 확인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RCS를 얹은 업셀링 수주 사례가 실제로 나오는지입니다. 업계에서 수주 금액이 최소 15% 상승한다고 한 그 구조가 실제 계약으로 확인되는 순간 이 회사는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인수는 끝났는데 결합 수주가 안 나오면 마진 얇은 회사를 유상증자로 사들인 결과만 남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차트 분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구간을 잡으실 분은 별도 차트편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드린 확인 목록입니다. 날짜가 확정된 건 하나입니다. 9월 7일 신주 상장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시와 발표로 확인하십시오. 이달 주용 DLS 인수
종교의 공시가 나오는지, 연결 편입 후 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RCS 탑재 업셀링 수주 사례가 나오는지, 방사성 폐기물 실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부 피지컬 AI 정책의 예산과 세부 시행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 회사가 목표로 한 흑자 전환이 실제로 되는지. 뉴스는 발표된 순간이 아니라 확인되는 순간에 값이 매겨집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건 여기까지고 9월 7일이 지나면 그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속도만 놓고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기업 하나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일부 자금은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뉴스 하나 붙으면서 왜 오르는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히든 기업의 딱 그런 작전 구간이에요. 앞으로의 속도는 이 히든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 보도 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히든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진입 구간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히든 급등주를 저의 구독자님들께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종목명과 함께 히든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일절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시기, 매수가, 목표가 모두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라서 반드시 종목명과 함께 히든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문자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없고요.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 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나는 종목들 뿐이라는 거죠. 가입도, 비용 요구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저였다면 속눈샘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달 안에 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께만 공유 드릴 것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명과 히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라 반드시 종목명과 함께 히든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한 통의 문자가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놓치시면 후회, 잡으시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